선배, 그건 그냥 파워 괴롭힘이 지도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노동청에 신고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어리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아직 싱글이 아닌 선배님들이 질투를 많이 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그리들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직원은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 저는 싱글이고 남자친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히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익숙해졌고 큰 프로젝트를 맡기 시작했다. 완전 백인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동료나 상사들은 여전히 친절하고 합리적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예측불허지만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성취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가 여성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가 된 이후에도 이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스트레스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직원들은 보통 일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손톱만 가지고 놀곤 합니다. 그것은 이 사실을 알리면 놀림을 받았던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을 대신해 일어설 것이다. 나를 나쁜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가능하다가 그렇군요. 이후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집에 갈 거예요. 그러니 선배들이 모든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시간은 많죠. 이에 여직원은 황급히 직장을 떠난다. 카나코, 넌 무신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죽을 생각도 없는 미혼 여성입니다. 일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직장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트러블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사들은 나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기 시작했고 후배들은 나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되었다. 대체적으로 저는 일하는 사람이니까 회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 삶의 방식에 만족한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로 나의 사업생활은 우울해졌습니다. 구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새 회계연도에 터몸이라는 직원이 우리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웃는 모습과 매너가 귀엽고 남자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지만 여자들에게는 기피를 당하는 것 같다. 솔직히 그 사람은 사생활에서는 절대 교류하지 않는 타입인데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토모미의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토모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나에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업무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내 학문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날까지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우리는 그룹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중 한 명이었고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평등이 진전되어도 여전히 남성이 고용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대부터 여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랬다. 물론 토모미도 그 그룹에 속해 있고 기본적으로는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의 화두는 토모미의 최종 학력이었다. 몇 달 전에 토모미를 인터뷰한 직원이 우리 같은 회사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토모미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사실 토모미의 최종 학력은 유명 국립대학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름은 저한테 물어보면 다들과 그거 똑똑하다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기분이 나아졌는지 토모미는 주변 사람들에게 최종 학력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에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길을 알게 된 토모미는 자신보다 기준 점수가 낮은 학교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신이 난다. 웃고 있다. 나는 아직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상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젊다의 토모미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그것은 돌아왔다. 나오코 씨는 어느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항상 자신의 작업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면 대학 전체일까요? 그런데 토모미는 자신이 졸업한 대학보다 편차 점수가 더 높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라고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칭찬일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토모미가 그녀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나는 조금 행복하다. 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높은 교육을 받은 배경 출신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송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토모미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분명 토모미는 나보다 자신의 작품을 더 잘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자 다른 동료들도 놀란 듯 했지만 분위기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무슨 소리야 나오코 씨. 당신은 더 이상 회사의 에이스가 아니군요. 그는 반쯤 농담을 하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나 이것은 토모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믿을 수가 없어요. 부실한 대학을 졸업한 나는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중학교 졸업자가 할 수 있는 쓰레기 같은 일이 아닙니다. 상사와 협상해서 교육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한 토모미는 그곳을 떠나 상사를 찾으러 어딘가로 떠난다. 성격이 좋은 아이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직선을 거부하는 것은 확실히 조금 아프다. 다른 동료들도 놀란 듯 따라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줄 테지만 그 이상은 할 것 같지 않았다. 별것 아닌 원칙. 뭐라 부르든 상관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못하면 똥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날부터 토모미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교직원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학력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모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욱 심술궂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이들에게 일과 관련된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나는 당신이 나의 학문적 배경이 나를 인도하도록 두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변기 등을 핥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까지 갈 거면 당장 변기를 핥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머리가 날아갈지도 몰라요. 토모미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일하지 않으면 그냥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토모미도 그걸 이해한 것 같았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남자 직원 괴물이에요. 그 증거로 토모미에게 간단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 남자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보살펴준다. 남자 직원이 그 일을 맡더니 내가 해줄게라고 말했다. 어쩌면 그녀는 멋져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토모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진행 상황 차트를 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시간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래도 나은데 그보다 더 나쁜 남자 직원들은 저거 하라 아닌가요? 같은 말을 하더군요. 요즘에는 규정 준수가 너무 엄격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일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나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손상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책임질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신입사원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더라도 그냥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기꺼이 흘러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때때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일의 일부입니다. 저는 여러 명의 신입사원을 만났는데 이것이 그들이 일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작도 안 돼요. 그 기회를 헬로코나 선배들이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들에게 경고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번에는 토모미가 상황을 보고 나를 놀리기 시작했다. 나오코 선배, 질투하지 않나요? 당신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좌절감을 직장에 가져옵니다. 너무 붐비지 마십시오. 콘도 코우시입니다. 길에서 결혼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을 나이가 된 것 아닌가. 그러자 토모미와 남자 직원이 크게 웃는다. 잠깐만요. 저는요. 이 회사에 돌봄을 받고 싶은 남자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은 심지어 집에 닿기 시작했지만 불에 연료를 추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수줍음이 많은 남자이고 토모미는 늘 게으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연결이 있습니다. 대부분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토모미와 그녀에게 사로잡힌 남자 직원들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성취감을 주던 회사가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삶 속에서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동생 요스케뿐이다. 내 불만을 들어준다는 뜻이다. 요스케는 나보다 4살 어리고 우리 둘 다 취직한 후에도 집을 나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산다. 토모미와 마찬가지로 요스케도 올해 새로운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나보다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오래된 습관 때문에 바보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불평을 멈출 수 없다. 요속는 친절하고 온화한 소년이기 때문에 항상 당신의 불만을 듣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는 정말 좋은 형제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형제애를 곧 졸업해야 한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게 며칠 전이었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연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다음에 집에 데려가려고요. 내가 갈게. 이것이 내가 들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오리라 생각했지만 너무 빠르다. 아니, 사실은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는커녕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내가 그랬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스케의 언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아쉽기도 했지만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봄 토요일. 나는 집에 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를 데리러 가장 가까운 역까지 갔던 요스케가 돌아왔다. 그러다가 요스케가 그녀를 거실로 데려오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나는 즉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요스케,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없었다. 만약 상황이 반대라면 요스케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면 괜찮으니까 솔직히 루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냥 팬이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스케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니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요스케가 데리고 온 사람은 토모미였다. 토모미 역시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자신의 낮은 학력, 권력 희롱, 자제력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놀리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루 요스케,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난 평소에 직장 일에 관해 너랑 얘기를 잘 안 해. 불평을 많이 하시죠. 썩은 소년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이 바로 당신의 여자친구 토미나입니다. 이에 유스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토모미에게 할기 시작한 이후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토모미와 올라이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벌써 캐촌캐촌이네요. 하지만 물론 나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요속에게 토모미가 나에게 한 일과 말한 것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토모미는 불멸의 일들이 너무 많아서 변명하기 시작한다. 잠깐, 나오코 선배가 요스케 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코 선배와 회사는 사생활은 다른 이야기죠. 저기요, 제가 요스케 군을 당황하게 할 짓이라도 한 건가요?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소컨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꽤 좋은 여자친구지. 그렇지. 토모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그것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만큼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는 토모미가 형편없는 여자지만 요스케 앞에서는 거짓말쟁이다. 그녀는 정말 멋진 소녀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면 이해할 수 없는 다차원성이 된다. 조금 생각한 것 같아 요속는 토모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확실히 토모미는 나에게 있어서 여자친구가 아깝다. 하지만 나는 언니를 놀리는 여자와는 사귈 수 없다. 미안하지만 나랑 헤어지세요. 토모미가 서두르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내 행동은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은 그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토모미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반대한다. 이상해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할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언급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나오코 선배의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겐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단지 거대한 착각일 수도 있다. 이에 연희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옆에서 들려오는 요스케의 목소리에 토모미는 겁에 질려 침묵한다. 어쩌면 요스케가 여기 있을지도 몰라. 토모미는 아마도 그가 그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별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요스케는 친절해요. 그런데 요스케가 나를 너무 잘 아는 이유가 있다. 사실 저와 제 형제자매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쩌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쓰레기였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증발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친척이 아이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거 선하든 마지 못하든 나는 떠났다. 그러나 외조부모와 다른 친척들은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단매의 혈통을 갖고 있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편에는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살아계셨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아버지를 모셔야 했어요.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취직하여 아직 중학교에 다니는 요코를 돌봤다. 나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누나로서 남동생 요코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맛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고, 당시 우리는 둘이서 살아갈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덮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코는 언니가 오랫동안 자신을 놀려왔기 때문에 나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구타당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남동생은 너무 귀여워서 나도 반했지만 그건 다른 문제다. 위의 이야기요. 이 오래된 이야기를 수정하고 있을 때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예요? 겁에 질린 내 친구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야스다군. 배가 아플 정도로 시스콘이었나 봐요. 너무 역겹다요. 뭐 그렇다면 버림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심각해지기 전에 알았으니 다행이다. 뭐 이번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으니까 이제 집에 갈 테니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 말을 듣고 친구는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떠날 때 본 작은 뒷모습으로 보아 그 친구는 아마도 요스케를 정말 좋아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를 보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건 그냥 나는 그것을 도울 수 없다. 원인은 보복이다. 이로써 요스케와 그의 친구의 짧은 연애는 끝났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깨달았습니다. 요스케는 친구와의 관계가 끝났으며 그 결과에 이르게 된 모든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중한 동생을 그런 여자의 독에 빠지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끝난 것은 요스케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즉 교육 스태프와의 관계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의 신인관계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정말 어색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혼자 베개에 대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결국 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얼굴로 보여야 할까? 더 나은 방법은 세게치는 것입니까? 아니, 그건 요점을 벗어났습니다. 이는 실제 권력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상냥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메루,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분단의 원인이 된 내가 그런 짓을 하면 사람들은 내가 사태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잠이 없습니다. 나는 일하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고 이런 생각을 중얼거려도 간신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 순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에 대한 나의 우려는 실수였다. 우선 그날 나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야, 안다군. 갑작스런 변화로 미안하지만 이사하기로 했어요. 지금 수화물 빨리 본부로 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오후에 새 부서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다야워요. 인사 담당자는 그렇게 말하고 컴퓨터를 내려다보았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것은 당일 이사를 하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10년 차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강등이나 마찬가지다.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인계를 위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몇 개나는 그날을 맞이해야 한다. 게다가 난 애초에 거기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인사 담당자는 나를 귀찮은 듯 바라보며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 그는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직원들이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에게 사업에 대해 물어보세요. 더위 때문에 머리가 끓어오르셨나요? 우수성과 높은 점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논쟁을 해도 사건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그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가서 짐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봤는데 라인을 느껴보세요. 저기를 보다가 토모미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토모미는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고 있는 동안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이때 나는 모든 것을 찔렀다. 토모미와 매니저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고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색 구성표는 항상 협력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내 느낌은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나는 내 감정에만 의지하여 감정적으로 행동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할 일 없이 줄 왼쪽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1월 얼마 후 토모미가 직장에 있는 내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낭비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슬, 그런데 왼쪽 라인에서 자유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딱히 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하지만 포장 등 동일한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일단 익숙해지면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다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지루함을 달래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오랜만이에요. 나오코, 왼쪽 라인이 재미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어요. 가우즈. 플로우 뱉어낼 수 없을 것 같지 않아? 글쎄, 어떤 의미에서는 쓰레기 같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천국과도 같죠. 막대기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남자를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나오코의 옛법칙이다. 이번에는 코토부키를 떠나겠습니다. 그랬어요. 전반부 욕설은 딱히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토모미가 결혼한다는 사실이 나는 조금 놀랐다. 도대체 누가 이런 쇼와 시대 아이템을 받게 될까요? 그런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 답은 책 후반부에 적혀 있었다. 내 파트너는 나보다 20살 정도 나이가 많지만 부유한 사업가입니다. 기른바 남은 공이다. 글쎄요. 나오코의 삶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코도 나의 밝은 면을 봐줬으면 좋겠어. 그것은 전자 초대장에 URL을 붙여넣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탈거돼 올라탄 바보가 노코코에 참석할 리가 없습니다. 예, 너무 신나서 컴퓨터를 거의 박살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바보였습니다. 6개월 후 나는 토모미의 결혼식장에 있었다. 물론 제가 참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모미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날 저는 화가 나서 이메일을 닫고 다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가 지인은 생각나지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말이죠. 토모미가 결혼할 사람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불행해지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알아내야 할 것이다.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요스케의 경우처럼 그런 반박은 허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전자과목을 확인해보니 신랑은 정말 아는 지인이었습니다. 농담 아니고 그 순간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제 리노베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로 돌아갑니다. 역시 토모미는 내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상식에서 만났을 때 그는 나를 향해 삐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신랑은 나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편리합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음식도 맛있었고 여흥도 흥미로웠습니다. 토모미 어머니의 인사에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참아내고 끝까지 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쯤이었다. 갑자기 행사장 문이 열린다. 거기에는 남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소리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토모미가 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전개의 회장은 떠들썩하다. 나는 모두가 아버지의 감동적인 연설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맙소사. 결혼식장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정말 있군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나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토모미에게 말을 건다. 저는 이 불쌍한 노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 폭행범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에게도 자부심이 있다. 아무리 강등이 불합리하더라도 가족에게 일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저와 할아버지가 친족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
대통령께 감사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등되었을 때 대통령에게 어떤 것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모미의 초대를 보고 할아버지와 상의할 필요성을 느꼈다. 결국 실로 자리에 적힌 것은 나를 버린 그 빌어먹을 늙은이의 이름이겠지. 게다가 그는 자신이 사업가라고 주장했다. 동성동맹이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수상한 마음이 들어서 할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야기하다. 그러자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듯 즉시 신라오에게 행진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 지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라오신의 정체가 사업가도 아닌 엉뚱한 늙은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들 사기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내 친구가 이 망할 늙은이에게 속이려던 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강등된 인사부장과 사기를 저지른 아버지까지 모두 검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 결혼식에 대통령님과 할아버지를 초대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장을 본 인사 담당자는 대리 테이블에 누워 쉬던 중 움직임을 멈췄다. 마루 대통령의 날카로운 눈빛에 몸이 떨린다. 사실이 아니네요. 변명을 해보지만 모든 것은 축제가 끝난 후입니다. 인사 담당 이사님, 나중에 당신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정합시다. 그러니 오늘은 지금 당장 모두에게 사과하고 경비원에게 글을 보내세요. 인사 담당자는 그 말을 한 뒤 곧바로 테이블에서 내려와 정말 죄송해요. 이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돌리자 경비원에게 연행됐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새 신랑이 형편없는 늙은이라는 것이다. 잠깐만요. 우리 아버지는 왜 여기 계시나요? 아내의 우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결혼식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세요. 직원 여러분,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 이 노인을 데리고 나가주세요. 말도 안 돼요. 무지한 노인은 자기 인생에 하루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단지 3가지 질문의 연극일 뿐입니다. 내가 웃음을 참는 동안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경찰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빼앗긴 사람은 오입니다. 밥쪽이에요. 이 결혼 사기꾼 나는 지금 이 순간 친구의 표정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눈, 입, 코, 귀 구멍은 아마도 활짝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짜낸다. 무엇? 사기인가요? 저게 뭐예요? 더 이상 이해가 안 돼요. 혼란스러워하는 친구에게 업데이트 사무실에서 보낸 설문조사 결과 사본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이해한 친구는 옆에 있는 멍청한 노인에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말했다. 나는 를 외치며 구판에게 전폭적인 응원을 보낸 뒤 눈물을 흘리며 행사장을 떠났다. 그 후 경찰이 급히 출동했고 노인은 무사히 체포됐다. 실화 빌련의 소란이 진정된 후 나는 동생 요스케에게도 그의 아버지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비록 버림받았지만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게다가 사기를 쳤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신고는 사후에 했기 때문에 요스케에게 좀 더 일찍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렇게 말한 뒤 우리는 수녀님, 오늘 저녁은 뭘 먹을 거예요? 라고 물으며 평소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반원. 요스케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채용한 인사부장이다. 사실 토모미의 결혼식에 난입한 사람은 토모미와 인연을 맺은 우리 친구 중 한 명이었다. 회사의 남자 직원이 물론 토모미의 결혼을 놀린 건 나였다. 어젯밤 토모미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들에게 모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가 승선할지 알아보는 것은 도박이었지만 사랑은 눈이 멀었습니다. 유물. 건너편으로 여러 사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일어난다면 공연장은 소음과 비명을 넘어설 것이다. 나는 일어나기 시작한다. 물론 행사장 직원과 경비원들이 침입자를 잡기 위해 노력하지만 인사 담당자는 운동 능력이 좋아서인지 최선을 다해 뛰어다닌다. 결혼식 망했어요. 토모미는 내 지디라는 걸 알아차린 듯 나를 노려본다. 무섭다. 하지만 토모미,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렇다면 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행사장 입구에서부터 새로운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신을 흡수하는 토모미에게 인사 담당자가 표출한 것과 같은 분노였다.
차이점은 출석은 방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목소리는 시라카와 출신의 중년 남성에게서 나왔다. 그의 정체는 나와 인사 담당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이자 할아버지이다. 토모미와 결혼식을 올린 실로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단계별로 설명해보자.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는 남동생 요스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남은 혈족인 친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할아버지는 회사 경영이 좋지 않아 우리를 지원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우리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참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 개인 회사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개인 자산이 거의 바닥나서 두 자녀를 부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 되면 월급도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노후에는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를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좋은 근무 이력을 갖고 실업수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일도 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직위수당을 주는 대규모 가족경영회사와 같습니다. 비슷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적으로 가면 생활은 안정될지 모르지만 요스케와는 다른 시설에 있게 된다. 떠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더 이상 가족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할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취업을 선택했다. 그 후 회사는 회복되었고 직원 수는 증가했으며 회사는 새로운 본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명절 때 할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았나요? 난 상관없어 뭔가 다른 것으로 변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휴일에 토모미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요스케는 꽤 조심스러웠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엎드렸다. 신발도 벗지 않고 입구 모래에 옷이 더러워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대통령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다. 나오코는 내가 사기 결혼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구해주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모든 모욕적인 언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입구 바닥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 사건 이후 토모미가 남녀 관계를 맺고 있던 남성 회사의 사장은 모든 회원이 참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로맨스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데이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여자에게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수한 직원을 강등시켰다는 공고의 말에 동의한다.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이렇게 준비하려면 갈 길이 멀다. 그는 그렇게 화가 난 것 같았다. 특히 인사 담당자의 경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직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의로 인해 그는 공식적으로 평사원으로 승진했다. 전 인사부장은 아내로부터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의사 진료비도 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이직할 여력이 없는 것 같으니 해고되지 않은 게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모미도 의사 진료비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돈을 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로 우리 집에 찾아와 감사와 사과를 전한 토모미의 모습은 초라했다. 그는 멋져 보인다. 자, 여기까지 떨어졌다면 다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당장 용서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잘못을 깨닫고 사과할 수 있는 건 성장의 신호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힘들겠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공교육하기가 유용합니다. 일어날 일이 사실인데 회개했다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요스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우리를 보며 결국 마음이 누그러지고 열심히 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은